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식톡톡으로 돌아온 MS 지식의 MSG 강민수입니다. 오늘은 이슬람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유대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슬람교의 시작부터 발전 과정을 좀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인가요? 그렇죠. 진짜 재미없었다. 나도 안 치는 딜이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자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유대인의 뿌리다 뭐 정통성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슬람교에서도 이제 이슬람의 뿌리를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우리 무슬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이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우리 무슬림들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성실한 무슬림이었다. 이게 아무래도 뿌리가 비슷하죠. 구약 성경을 세계 종교가 다 믿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호소인들이 전 세계에 그러면 한 3, 40억? 정말 많네요. 되게 많네. 왜냐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합치니까. 아. 그럼 어지러워지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구약 성경을 다 믿다 보니까 이들이 믿는 신의 존재 자체는 유사해요.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 사실 같은 신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이거? 그 천주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말을 아끼겠습니다. 천주교는 비포함인가? 아니, 천주교도 기독교니까. 천주교가 기독교라고? 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기독교가 표현이구나. 그런 커다란 표현은 아니었어요. 네. 그럼 이들이 다 같은 신을 믿고 있는데 왜 갈라졌냐? 알라를 믿어서 갈라졌네. 아이고 오늘 왜 이러죠? 정말. 어떻게든 뭐 하나 드립 하나라도 되는 거 하나 살리게 보겠다고 아주. 하여튼 같은 뿌리를 갖고 있지만 이제 그 발전 과정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좀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완전한 시작. 어떻게 이슬람은 종교로서 시작이 되었는지. 이슬람 종교의 시작은 대표적으로 한 인물입니다.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듯한 무함마드. 예언자 무함마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니 네. 많죠. 복싱 선수 무함마드 알리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사람도 예언자예요? 나중에 무함마드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이 알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함마드 예언자- 알리라고. 네. 공부할 때 암기하기 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함마드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어떻게 받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자, 가브리엘 이름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대천사 다 아닌가요? 맞아요. 대천사 네.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이랑 같은 가브리엘이에요. 어머 같은 네. 애가 거기 왜 진짜요? 갈 때? 진짜로요. 어머 네. 우리 애인데? 그냥 구약 성경을 다 믿는 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가브리엘의 계시를 들어서 이제 그 계시의 내용을 담은 경전이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코란이에요. 코란 들어본 적 있잖아요. 네. 네. 무함마드가 단순히 이제 쿠란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한 말과 행동들을 보통 정리해 놓은 기록, 언행록이라고 하죠. 그 언행록을 하디스라고 하는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 하디스를 믿습니다. 대표적인 경전 4대 경전 중에 2개거든요. 쿠란하고 하디스. 어렵겠다. 4대 경전까지 있나요? 그냥 네 개를 다 봐야 돼요. 쉽지 않네. 다 봐야죠. 사실 그래서 이슬람교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이슬람교 공부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경전들을 기반으로 신앙심을 키워온 게 이슬람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무함마드가 정말 쩌는 사람이에요. 진짜 쩔어. 좀 쩔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은 이제 이슬람교 하면 대표적인 교리가 평화, 평등이에요. 네, 정말로. 피스. 그리고 단결을 중요시합니다. 평화, 평등, 단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급이 없어요. 어지간한 종교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게 사제 계급도 없습니다. 프리스트 사제. 사제요? 진짜 어. 원래 그 주교, 대주교 막 아, 이러면서 그쵸, 이런 그쵸. 계급들이 또 나뉘잖아요. 네. 근데 성직자 계급이 따로 없어요. 평등하니까. 우리 다 하나? 그러니까 국적, 언어, 피부색 뭐 그런 아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대요.
종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부귀천도 상관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믿음이랑 실천만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물론 뭐 이슬람에 대한 몇 가지 안 좋은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런 거 없는데 혹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성에 대해서는 평등을 그렇죠. 안 외치고 아,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초기 경전이나 이제 무함마드가 설파한 논리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무함마드가요. 15살 연상인 과부와 결혼을 해요. 와우. 25살에. 40세. 네, 40세. 이 과부가 자기를 약간 좀 잘 키워준 케이스거든요. 그 시대에 15살 차이면은 네. 자식 뻘이죠 사실. 뻘이잖아요. 오. 네. 엄마랑 대모님 같은 양엄마랑. 존재인가요? 네, 약간 근데 좀 그런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렇게 막 심했을 거라고 보지도 않고 예.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무함마드는 종교의 창시자잖아요. 네. 그 지금 현대 남아있는 유명한 종교 창시자 중에 유일하게 국가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오. 이슬람 교리를 바탕으로 종교와 국가를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그렇게 탄생을 한 게 이제 이슬람 연합입니다. 예. 어허. 우리 이거를 um마라고 하죠. umma. 엄마. 이슬람의 이제 공동체 사회를 um마라고 하는데 그게 국가적인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종교를 포용을 했다. 궁금한 게 왜 한 국가가 아니라 연합이에요? 연합은 제가 좀 잘못된 표현 같고 약간 공동체? 예. 공동체라고 보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um마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슬람을 그냥 다 통합을 시켜버려요. 아랍 문화권을. 아랍인들이 원래는요. 아랍 사람들이 약간 다신교 느낌이 강했대요. 통합하는 과정에서 종교에 대한 다양성은 인정을 하되 이슬람교라는 거는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우상들 있잖아요. 우상들을 싹 다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이때부터 유일신 신앙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함마드 등장 이전에는 완벽하게 종교적인 통일점도 없었고 하나로 묶일 만한 구심점이 없었다가 이 무함마드에 의해서 구심점이 생기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다 통합을 했어. 그럼 이제 이들과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정복 전쟁 이후에 뭔가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 있었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슬람이 이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정말 이런 행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문화도 인정해주면서 본인들 문화를 잘 심어요. 이슬람은 타 문화를 통합하는데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해주고 지즈야라는 세금을 물게 합니다. 무슨 세금이요? 지지하라. 지즈야. 지지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드는데. 아, support us. 지지하라. 서포터스 지지하라. 이 세금의 명목은 너희의 목숨도 살려주고 너희의 재산도 지켜주며 동시에 니들이 종교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세금이야. 이게 지지야의 뜻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저번 시간에 가볍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슬람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세금을 냈다 그랬죠. 당연히 그동안 재산을 축적해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지야가 반갑죠.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승낙하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를 잘 통합을 하면 당연히 정복 전쟁에 뭐가 붙겠어요? 속도가 붙죠. 그래서 이슬람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 무함마드가 뜬금없이 죽어요. 어머. 아이고. 그 뒤에 이제 후계자들을 칼리파라고 부르기로 해요. 초대 4명의 칼리파가 있습니다. 4명의 칼리파. 그 칼리파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우리의 정통 칼리파 시대라고 명칭을 해요. 바로 정통 칼리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무함마드의 종교적인 동료였거나 혹은 이제 핏줄들로 구성이 됩니다. 역시 혈연. 그렇죠. 혈연으로. 근데 이 4명의 칼리파로 넘어가는 동안 3명이 암살을 당해요. 어머? 이 칼리파에 대한 암투가 엄청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후계자 정리를 똑바로 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죽기 때문에 후계자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 암투가 있는 거죠. 권력대에 대한 암투가. 그래서 3명이 암살을 당하는데 이 4명의 칼리파 중에 대표적인 4대 칼리파. 아까 누구라 그랬죠?
알리. 사촌 알리. 이 알리라는 사람이 칼리파들 중에서 정통성이 그냥 왔다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촌 동생이라 그랬잖아. 혈연. 근데 무함마드의 첫째 사위야. 어? 뭐 사촌 동생이자 네. 무함마드의 첫째 사위예요. 이제 재밌어졌어요. 네네네네. 네. 재밌어졌다고?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피가 짙죠. 부를 때 그럼 사위라고 부를까 아니면은 사촌 동생이라고? 얘야. 얘야? 하필이면 위에도 다 죽었잖아 칼리파들이. 네. 4대에 내려와서는 사실 남아있는 혈통이 없는 거야. 얘 말고는 혈통이 없어. 이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통인데 알리가 권력 투쟁이 지속이 되면서 알리마저 근데 쫓겨납니다. 어머. 알리 없었네. 네. 알리가 이제 우마이야 가문이라는 가문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요. 오마이. 시마이. 심하게 못하겠다. 우마이야 가문이 알리도 끌어내고 알리의 자식이었던 하산까지 끌어내면서 하산하라. 하산하라. 진짜 하산이네. 다 이게 이름대로 된다고. 이게 사주가 이게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그래서 이게 있는 거거든요. 시마이. 반란을 일으켰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력이 갈리게 됩니다. 알리와 하산을 지지하는 세력을 우리가 시아파라고 불러요. 시아파? 그리고 새롭게 우마이야 가문을 지지하게 되는 게 수니파입니다. 순위?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시아파, 수니파 정도는 한 번씩 들어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갈라지게 된 거예요. 두 종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라지게 되냐 계속 시아파 입장에서는 무함마드의 정통 직계가 아니면 칼리파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알리의 후손들을 받들겠다. 아까 수니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우마이야 가문이 다 끌어냈잖아. 그리고 지들이 칼리파를 차지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잘해. 우마이야 가문이 왕조를 차지한 다음에 정말 정치를 처음엔 잘해요. 그래서 영토 확장을 어마무시하게 해. 그 삶이 부유해져 안 부유해져? 부유해져. 부유해지지. 그리고 우마이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야 우리 말 잘 들으면은 니네 가문 더 지켜주고 동시에 부유하게 더 만들어줄게 하면서 지지 세력을 계속 만든단 말이야. 지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마이야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기겠죠. 실제로 그래서 순위파가 훨씬 높아요? 많습니다. 비율이. 높은 순위. 이 우마이야 왕조의 그 첫 왕이 이제 무아위야 1세예요. 무아위야. 무아위야 1세. 무아위와 무아이화. 무아위야. 근데 이 무아위야가 뭐 그 칼리파 자리를 차지했잖아. 네. 그러면은 뒤에 칼리파를 넘길 때는 정치를 잘할 사람,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을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작업질을 계속해. 어머머? 무슨 작업? 본인 가문이 꾸준히 이 칼리파를 세습할 수 있도록 세습하려는 작업질을 합니다. 윗동네랑 비슷하네. 아니야? 나가도 되는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난 안 웃고 있었어. 어쨌든 영토도 넓어지고 하니까 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네.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이 둘이 뭐 극심하게 갈라지는 시기가 또 오는데 네. 이 중간 과정들을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하고 왜 시아파랑 수니파가 점점 더 이제 경쟁 구도로 가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종파로 갈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두 종파 모두 코란하고 아까 그 언행록 뭐를 믿는다 그랬죠? 언행. 하디스.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알고 있었는데. 난 언행록을 다시 아. 반복해서 얘기했을 뿐이야. 야. 하디스라는 걸 이제 믿고 이제 따르는데 두 종파가 다 하디스. 원래 제가 사제 계급이 따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맘이라는 게 있어. 이맘. 이맘때? 이맘이 뭐냐면 우리 기도를 올릴 때 생각해 보자고. 아니 만약 사제 계급이 없어. 사제 계급이 없어도 기도를 주도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계급이 따로 없다 보니까 뭔가 이 기도를 주도하는 사람은 필요하고 그래서 딱히 계급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맘이란 역할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다. 같은 기도 자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혹은 이슬람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
아니, 혹은 사회적 지위가 좀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주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이맘이 될 수 있었어요 원래. 순위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맘이 될 수 있다고 있어요? 얘기를 해요. 여전히. 음. 근데 시아파는 음. 이맘은 기도를 올리는 대표자라며. 그러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건을 걸게 되는군요. 그렇지. 그 조건이 뭐였냐? 바로 핏줄? 무함마드의 핏줄. 와우, 예. 정답. 맞췄네. 맞아요. 역시 혈연. 얼만큼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핏줄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점점 분열이 커지는 거죠. 사실 이것도 분열의 큰 요인 중 하나고 정치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점점 이 둘의 종파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뭐 나중에 가서는 사실 시아파는 또 무슨 문제를 겪냐면 무함마드 혈통이 완전 끊겨버려. 또로롱. 아이고. 현재는 거긴 칼리파도 없어. 그래서 왜냐면 칼리파는 무함마드 혈통만 가능하다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유에서 완전 갈라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나 이라크 쪽이 시아파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등 이제 유명한 지역들이 조금 순위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좀 극성인 순위파들 중에서 뭐 팔레스타인 내에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하마스? 근데 그 배경은 사실 지역으로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진짜요? 다행이다. 강민수를 지지하라. 지지해줘야겠다. 지지하라. 지지하라. 자, 그럼 지지하는 세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좀 오늘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거는 이 정도로 살펴보면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그래서 왜 현대에 와서까지 저렇게 다투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시마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마이 시마이. 시마이. 근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논문도 정말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너무 방대해요. 이슬람 역사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더라고. 얘네가 피해 복수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원래. 그런 거가 재밌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족이 타 부족한테 공격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거를 무조건 복수해야 돼. 사적 복수의 그거 중에 하나잖아. 네, 그래서 복수를 안 하잖아. 그럼 걔네는 취급을 안 해줘. 이제 다른 타 부족들이 병신들 이러는 거야. 어머, 호구라고? 그래서 싸움이 끝이 없겠네 그러면. 그치. 그거를 사실 무함마드가 종결을 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무함마드가 종결을 시켰는데 또 무함마드 이후로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 싸우고 있잖아 계속. 예. 그러니까 피해 복수가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전쟁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 그 역사가 복잡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종교적인 관점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시아파, 순위파 분리하고 막 이런 걸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될 때 이건 좀 재밌게 전쟁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